협상의 기술치레 예고, 500억 리조트에 나타난 미스터리 여배우, 유리의 정체와 충격적인 비밀 대공개. 드라마 협상의 기술 6회 내용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시이주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거라 확신했던 하태수는 이 책임을 모두 이상무에게 전가시키고 사임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동준 상무는 오히려 이 혼란을 역이용해 내부의 적과 동지를 가려내기 위한 전략을 구사했죠. 그는 윤준호 기자에게 계약 성사 보도 시점을 일부러 늦춰달라고 부탁했고, 덕분에 상황을 정리할 시간을 벌며 누구 편인지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7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송 회장이 갑작스럽게 50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리조트를 매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거래에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었죠. 송 회장은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리조트를 사들였고,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룹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위태로운 선택입니다. 현재 산인그룹은 사무엘 펀드에게 잠식당하기 직전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회장이 대출까지 받아 리조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주가 하락과 함께 숏옵션 발동이라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송 회장에 대해선 예전부터 혼외 자식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녀를 윤준호와 혼인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실제로 윤준호가 유부남이라는 대사도 나왔고, 이번 회차에 특별 출연한 배우 유리가 바로 그 혼외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죠. 결국 그동안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었고, 송 회장은 자신의 숨겨진 딸을 위해 리조트를 사들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윤준호는 다시 한번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는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 회장의 친딸 존재를 공식화하고 리조트 매입도 개인 목적이 아닌 회사의 사업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남아있는 부채를 상환하고 리조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세우게 되죠. 결국 유리 배우는 송 회장의 혼외 자녀가 맞다는 것이 점점 확실시되며 이 리조트 역시 그녀를 위한 공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윤준호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회생의 발판으로 삼을지 기대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시다 부장님이 실적에 대해 강조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제이미가 언급했던 윈드 사무실에 걸려있던 다이치와 관련된 사진, 그 사진이 이번 협상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크입니다. 오늘은 소무의 손자병법에 등장하는 명언 한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 부지피지기 1승 1부, 부지피 부지기 필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지만 적을 모르고 나만 안다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며 둘 다 모르면 반드시 패하게 된다는 의미죠. 이 말은 협상에서도 완벽히 들어맞습니다. 단 한 장의 계약서를 놓고 팽팽한 긴장 속 전투를 벌이는 윤준호와 M&A팀. 이번 6화 예고편에서는 일본 시미즈와의 협상 마감 기한 속에서 짜릿한 심리전을 예고했는데요. 산인그룹과 윈드의 위기, 시미즈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장의 야망까지 복잡하게 얽힌 이 판을 과연 윤준호가 어떻게 풀어낼지 오늘도 저희 뇌피셜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미 협상 테이블에 앉은 윤준호와 그의 팀. 하지만 공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진수가 실수로 협상 마감 시한이 토요일 아침이라는 사실을 흘리는 바람에 시미즈 측은 이를 역이용해 시간을 끌며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 하죠. 그들은 마감 기한을 알고 있기에 밤에는 술이나 마시며 미래 이야기나 나누는 여유를 보입니다. 하지만 시미즈의 사정도 결코 좋지 않아요. 매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윈드와의 계약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요시다 부장은 좋은 실적을 통해 도쿄 본사로 올라가려는 욕심이 있고, 반면 공장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량 증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윤준호는 우리의 데드라인이 곧 그쪽의 데드라인이라는 인상적인 대사를 떠올립니다. 즉, 양측 모두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걸 간파한 거죠. 팬들 사이에서도 시미즈가 시간 끌기 전략을 쓰다니 너무 얍삽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윤준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까요? 예고편에 따르면 윤준호와 팀은 직접 시미즈 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듯 보입니다. 한자리에 모이면 협상 진전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각자의 니즈를 파악해 맞춤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죠.
5화에서 잠깐 등장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이치 수석 기술자와 김창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설계도를 전달하며 선물을 주고 함께 사진을 찍던 그 장면 속에는 어린아이 하나도 포착됐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가 공장장과 깊은 연관이 있거나 시미즈 공장의 상징적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윤준호가 그 사진과 설계도를 언급하며 그게 필요하다고 말한 건 공장장과의 대화에서 그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암시로 보입니다. 협상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리싸움. 윤준호는 감정적인 면까지 건드리며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장장은 부장처럼 승진이나 출세엔 관심 없지만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은 강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윤준호가 다이치의 설계도와 사진을 통해 그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내부 균열을 유도해 시미즈의 태세를 흔들 가능성도 커집니다. 예고편을 보면 결국 계약이 체결된 듯한 장면이 나오죠. 다만 계약금이 꽤 높게 책정됐고 이를 알게 된 송재식 회장이 비용 조정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역시 돈 앞에서는 냉철한 송 회장답죠. 그리고 이동준 상무와 하태수 전무관의 묘한 분위기 역시 예고편 속에서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 후반전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화가 기다려지네요. 이번 회차에서는 본격적인 갈등 장면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윈드 상장 문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요. 하태수 전무가 계속해서 이동준과 오치영을 몰아세우자 이동준 역시 그렇다면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냐 라는 식으로 맞받아치는 듯합니다. 두 사람의 팽팽한 대립 구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이 부분이 6화의 중요한 시청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하태수가 또다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동준을 희생양 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하태수는 1화부터 5화까지 줄곧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윤준호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송재식 회장이 윤준호를 더 신뢰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하태수가 예전처럼 쉽게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 같네요. 예고편 마지막 장면은 정말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들었는데요. 윤준호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 뭔가 급박한 연락을 받고 반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데드라인이 지나 계약이 결렬될 뻔하다가 극적인 반전으로 다시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시미즈 측에서 마지막에 마음을 받고 조건을 재조정하자고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드는데요. 그래서 윤준호는 토요일 아침 비행기까지 포기하고 다시 시미즈 본사로 돌아가 재협상에 나서려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현지의 뛰어난 협상가들과 윤준호의 팽팽한 협상 장면도 이번 회차의 또 다른 재미 요소가 되겠죠.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는 말처럼 윤준호는 이미 시미즈의 내부 상황을 철저히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미즈는 매출 부진으로 인해 계약 성사가 절실하고 공장장은 도쿄 본사에 진출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윤준호는 이 점을 활용해 내부 균열을 만들어내고 그 틈을 타 협상을 성공시킬 계획인 듯합니다.